안녕하세요. 화요일입니다. 어제 비가 너무 와서 좀 집에 있고 싶더라고요. 집에서도 찍으려고 했는데 한 번 또 몸이 축 처지다 보니까 쉽지 않아서 어제 하루는 쉬었습니다. 큰일 났네요. 장마철엔 어떻게 하죠? 네. 천간, 갑을, 병정, 무기, 경신까지 했고 오늘 마지막 오행 수기운에서 천간에 임수와 계수를 하겠습니다. 자, 임수 이렇게 생겼고요. 계수 이렇게 생겼습니다. 색깔로는 검은색이고 제가 오행 수기운 설명드릴 때 봄에 목기운이 자라서 화기운에 확장을 해서 토기운 간절기를 거쳐 금기운 뭔가 이제 결실을 내려고 하는 그 기운을 거쳐서 이제 겨울에 생명은 더 이상 자라는 게 아닌 땅속 뿌리 쪽으로 저장을 하려는 기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려는 기운이 강하죠. 물이라는 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절대 물론 인공적인 분수는 아래에서 위로 가지만 물의 원래 원리는 섭리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원리고 흘러 이제 바다에서 모이죠. 그래서 물의 습성은 기본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하나로 모이려는 습성이 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이려는 습성 중에 강한 어떤 기운이 강한 거는 양의 수인 임수고, 실질적인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물에 뭐 나무를 키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마실 수 있고 이런 물을 의미하는 거는 계수 쪽이라 상대적으로 임수보다는 계수를 조금 맑은 물에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임수는 실질적인 어떤 물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위에서 아래로 흐르면서 하나로 모으려고 하는 기운이 강한 그런 습성이 있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임수에는 모든 게 다 쉽게 얘기하면은 흘러 아래로 흘러서 하나로 모이는 어떤 바닷물을 좀 생각하시면 바닷물에는 모든 게 다 있죠. 그리고 수라는 거는 지혜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근데 지혜가 뛰어나면 어떻게 돼요? 약간 모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수 일간들이 지혜롭긴 하지만 이게 지나치면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갈 수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계절로는 겨울이고 방향으로는 북쪽이고 오행 중에 목화토금수 중에 가장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다 또는 속을 잘 알 수 없다가 저는 토하고 수인 것 같은데, 그 중에 최강이 수 중에서도 임수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임수일간이어도 밑에 뭐가 지지에 오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성격인데 위아래가 다 물인 경우, 그래서 제가 정준영 씨의 사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데요, 보시면 색깔로 하늘 땅이 다 검은색이죠. 본인의 기운이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강하게 있어요. 색깔로도 검은색이고 이거를 막아줄 수 있는 토가 있던가 아니면은 물의 기운을 조금 빼줄 수 있는 목이나, 그러니까 사주 구조 자체로 정준영 씨의 사주를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분의 대운을 보시면 가뜩이나 본인의 일주 태어난 날의 기운이 물의 기둥이고 물이 강한데 밑에 대운에 또 물이 들어오는 대운에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모든 게 다 섞여서 아래로 내려가고, 어떻게 생각하면 물이라는 거는 큰 산은 돌아가지만 약한 돌뿌리는 툭 쳐서 그거 하기 때문에 수에 조금 안 좋은 측면이 강자에겐 조금 약하고 약자에게 조금 강한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오행의 장단점은 다 있어요. 금은 너무 강하게 위에서 아래로 찍어 내리려는 어떤 그런 기운이 강하면, 수는 반대로 긍정적인 측면은 순리에 순응한다는 거지만 그게 나쁘게 사용될 때는 너무 흐름에 편승돼서 그걸 막아주지 못한 적절한 그걸 막을 수 있는 큰 토가 없으면 너무너무 흘러서 무슨 일을 낼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불이 크게 났을 때보다 물이 다 휩쓸고 가는 거는 그 회복이 더 느리다 또는 복구할 수 없다.
불로 탄 거는 다시 복구할 수 있어도 네, 물로 쓸어버리는 거는 복구가 힘들다. 이런 말도 있는 게 불보다는 물이 더 무섭습니다. 그리고 사실 수의 기운, 겨울의 기운이 의미하는 게 죽음이에요. 네, 겨울에 지상의 생명체는 사실 그러니까 동물도 겨울잠을 자고 식물들도 잎사귀를 다 떨어뜨리고 뿌리 쪽으로만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가 의미하는 게 죽음, 색깔도 검은색이잖아요. 근데 또 하나 모든 거에는 음량이 있고 장단점이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누누이 수라는 거는 그 겨울 동안 잠들어 있고 모든 생명체가 있는 그 겨울의 죽음의 기간이지만 봄을 맞이하는 준비 기간이에요. 그래서 겨울을 지나 봄이 올 때 봄에 태어나는 생명을 길러내는 네, 수가 적절하게 있어야 목이 자랄 수 있는 어떤 그게 됩니다. 근데 모든 오행이든 하나가 지나치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역효과를 낼 수 있다. 나무는 작은데 물이 너무 많다 그러면은 그 물은 또 차가운 기운이거든요. 겨울에 차가운 기운이라 수는 차요. 그래서 나무에 비해서 수가 너무 많다면 그 나무는 잘 자랄 수가 없겠죠. 뿌리가 좀 썩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무가 떠버린다든가 이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 제가 보여드릴 사주는 네, 김민희 씨 사주입니다. 뭐 딱히 제가 저번에 이명박 대통령 사주를 쓴 댓글에 어떤 사람이 뭐 전과 15범인 사람의 사주를 어떻게 하냐면서 육두문자를 아니 제가 이명박 씨를 뭐 옹호했습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편을 들었습니까? 저는 학술적으로 사주 자체의 어떤 기운을 얘기한 거고 제가 좋은 얘기를 별로 했던 것 같지 않은데 내용은 안 보고 그냥 욕을 위한 네 그렇게 어디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정말 그렇게 욕을 하시려면 저렇게 이상한 말을 하는 유튜버들 많잖아요. 정말 누가 봐도 헛소리고 네 시대착오적인 말을 하는 방송들 정말 자극적이고 어떤 그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런 방송에 가셔서 좀 자신있게 육두문자를 날리셨으면 좋겠는데 그럴 자신은 없으시고 네 내용도 안 들으셨고 이제 저는 뭐 들을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김민희 씨 사주는 개수 일간이고요. 옆에 임수가 되게 강하죠. 네. 그러니 정주영 씨 사주 같은 경우는 본인이 태어난 날의 기둥이 수가 강한 분이고 김민희 씨 사주 같은 경우에는 밑에 노란색의 토가 있지만 천간에 옆에 검은색으로 수의 기운이 되게 강하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개수이지만 임수의 그 본성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김민희 씨도 본인의 어떤 생각 자체에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뭐 쉽게 뭐 바다나 강이나 본인의 생각 안에 인격체 안에 또 다른 자신이 있을 수 있고 그 자신을 본인도 본인의 어떤 진짜 속마음까지 잘 모를 수 있는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글쎄요, 제가 뭐 어떤 오행이 좋고 나쁘고 이런 거는 늘 명리하는 사람들로서는 조심을 해야 돼요. 어떤 사주를 가지고 이 사주가 좋다 나쁘다 할 수가 없어. 이 사람 자체가 좋다 나쁘다를 사주를 가지고 할 수 없어요. 대신에 이거 하나는 있을 수 있어요. 본인의 사주 오행의 어떤 편중, 한쪽으로 오행이 너무 어떤 오행이 많거나 어느 쪽으로 쏠려 있다라는 건 분명히 거기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을 적절히 돌아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런 한쪽으로 많이 쏠리신 분들은 조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늘 주의를 하셔야 돼요. 결국 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완벽한 인간은 없고 누구나 부족하기 때문에 본인은 늘 다스려서 조금 더 균형 잡힌 어떤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지 이 사주는 좋아 나쁘다 이러는 거 절대 아니고요.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어떤 사주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어떤 지식만 가지고 쉽게 평가를 하시는 거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그 불완전함을 조금은 고치려고 계속 공부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따 뭘로 돌아올지 기대해 주세요.